자, 여러분. 구글이 최근에 공개한 AI? 이거 그냥 뭐 새로운 기능 하나 추가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요, 회사가 거의 통째로 쪼개질 뻔한 엄청난 소송에서 살아남아서 꺼내든 뭐랄까 비장의 카드 같은 겁니다.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지금부터 그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구글이 꺼내든 이 AI라는 카드, 이게 과연 모든 판을 그냥 뒤엎어버릴 그런 조커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배경부터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제미나이 인 크롬입니다. 구글이 아예 우리가 매일 쓰는 웹 브라우저 자체를 AI로 만들어버린 건데요. 이게 도대체 뭘 할 수 있길래 그러는지 바로 한번 보시죠. 이게 진짜 강력한 게요. 예를 들어서 엄청 복잡한 기사를 보고 있을 때 그냥 요약해줘 하면 바로 끝나요. 아니면 여행 계획 짤 때 호텔 사이트 여러 개 띄워놓고 야, 이 탭들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줘.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죠. 와, 진짜 더 이상 다른 창 열고 뭐 복사하고 붙여넣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브라우저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브라우저가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로 쫙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유튜브 보다가 멋진 장소가 나와서 여기가 어디야? 라고 물으면 바로 구글 지도가 딱 열리고 거기서 구글 플라이트로 항공권 예약하고 구글 캘린더에 일정 추가까지 그냥 한 번에 이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구글이 진짜 꿈꾸던 슈퍼 플랫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 세상에 나오기 바로 직전에 구글은 진짜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만한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반독점 소송이었죠. 미국 정부가 구글을 걸고 넘어진 핵심 개념이 뭐냐면요. 바로 수직적 통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도 구글 거, 그 위에서 돌아가는 웹 브라우저 크롬도 구글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쓰는 검색, 지도, 지메일 전부 다 구글 거잖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 바로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앞에서 이끈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리나칸, 현 FTC 위원장인데요. 이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경고를 해왔어요. 한 시장에서 1등을 한 회사가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시장까지 꿀꺽 삼켜버리는 이런 수직적 통합이 경쟁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말이죠. 그렇게 정말 몇 년 동안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요구는 아주 단호했어요. 구글의 검색 독점, 이거 끝내려면 핵심인 크롬 브라우저 사업부를 아예 떼어내서 팔아라, 이거였죠. 회사를 쪼개라는 거니까 구글 입장에선 정말 사활을 건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판결의 순간이 왔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글이 쪼개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일단 법원은 이건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구글은 독점 기업이 맞다. 그리고 그 독점을 지키기 위해 반칙도 썼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구글이 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독점이라고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정부가 요구한 대로 회사를 쪼개야 했던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크롬 사업부를 팔라는 정부의 요청은 너무 과하다라면서 기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독점은 맞는데 회사를 쪼갤 필요까진 없어. 이런 판결이 나온 거죠. 아니,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판사가 판결문에 이렇게 썼어요. 바로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글의 독점을 견제할 만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네? 라고 본 거죠.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경쟁사인 오픈 AI가 떠오르면서 오히려 구글을 살려준 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말 그대로 구글에게 묶여있던 족쇄를 풀어준 셈이 됐습니다. 법적인 리스크가 사라지자마자 구글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나게 공격적인 다음 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단 2주, 정말 딱 2주 걸렸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고 나서 불과 2주 만에 구글이 제미나이 인 크롬을 미국에 무료로 쫙 풀어버린 거예요. 이건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한 속도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구글한테 얼마나 중요한 핵심 전략이었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전략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CNBC 보도를 보니까 최근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에서 제미나이가 시장 1위였던 챗 GPT를 앞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드디어 구글의 이 막강한 생태계 파워가 제대로 발휘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앞으로 중요해질 AI 비서 경쟁에서는 구글의 강점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오픈 AI는 앱 안에 있는 가상 브라우저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구글은 우리가 진짜로 쓰는 바로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직접 작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그냥 정보만 찾아주는 걸 넘어서 내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쇼핑하고 비행기표 예약하고 심지어 결제까지 대신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이 과연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구글이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몇 안 되는 아주 특이한 시장이잖아요. 물론 아직은 네이버가 검색 시장 1위입니다. 하지만 그 위상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불과 몇 년 전인 2015년만 해도 78%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이었는데 이게 지금 55%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구글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파고들고 있는 거죠. 이제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구글의 이 슈퍼 플랫폼 전략은 이미 검색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먹히고 있어요. 당장 이메일 앱 사용자 수만 봐도 지메일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다음 메일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싹 흡수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바로 생태계의 힘이죠. 모든 서비스가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가 강해지면 다른 서비스들도 덩달아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글의 AI 검색 기능이 네이버에게는 정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사용자들이 굳이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링크를 하나하나 클릭하지 않아도 구글 검색창에서 바로 AI가 정리해준 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점이 구글이 한국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법원의 판결 하나가 구글에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합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 셈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정말 상상도 못했던 편리함을 누리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엄청난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어쩌면 경쟁이라는 가치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편리함이 경쟁을 이기게 될까요? 이제 그 선택은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